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들어 기세가 꺾이고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지만은 언제 다시 확산세가 상승 곡선을 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이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백신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주요 30개국이 힘을 합치기로 하고 네. 20억 유로를 함께 투자하는 뭐 그런 계획도 지금 나왔는데 물론 미국은 여기서 빠졌지만 그런데 뭐 그런 노력과는 또 별개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좀 WHO가 지적했습니다.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세계보건학 교수이자 WHO 특사로 활약하고 있는 데이빗 나바로 박사가 어제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데이빗 나바로 WHO 특사는 최근 일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기대와는 달리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데이빗 나바로 WHO 특사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들 중에서 우리가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백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류가 지금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전했고요. 그만큼 바이러스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 특성에 따라서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세계보건기구 WHO의 얼굴로 활약하면서 특사로서 여러 가지 이번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 데이빗 나바로 특사가 이번에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해서 우리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미래가 암담해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게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그거 하나 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특성이 중요합니다. 뭐 언젠가도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RNA 바이러스여서 DNA가 아닌데요. 사람 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 이제 핵이 있는데 핵에 이제 유전체가 있고 그 유전체에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유전 물질 종류의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요. DNA는 그 염기 결합이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RNA는 염기가 단일 구조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그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특성이 있죠. 반면에 네. RNA는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변이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필이면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단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변화에 민감하고 변이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호흡기를 공격하면서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처음 명칭이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많이 불렸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요즘 보면 뭐 심근경색, 콩팥 등 각종 장기 공격, 뇌경색 뭐 이런 또 질환을 일으키고요. 또 최근에는 발이 썩는 그런 맞아요. 또 이 상황까지 이어지고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그 우한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폐렴 쪽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백신 개발을 낙관할 수 없다. 또 백신이 개발돼도 그게 얼마나 효능이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데이빗 나바로 WHO 특사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WHO 특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빗 나바로 특사는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을 지금 발언한 건데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 백신 개발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에서만 83곳이 백신 개발에 지금 나섰고요. 중국이 34곳, 한국이 13곳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가장 많은 그 백신 개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중국이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세 번째로 많은 백신 개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도전이죠. 그 숫자가 어찌 됐건 한국이 3위니까는요. 좀 대단한데 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까? 미국에만 83곳에서 지금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 이런 곳 등이 다 지금 뛰어들어서 백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담배 회사까지 뛰어들어서 백신 네. 개발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금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이 있습니다. 백신만 개발이 되면 돈더미 않게 되지 뭐 그럴 수도 않습니까? 있겠죠. 당연하겠죠. 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래서 거의 모두 지금 백신 개발 경쟁에 나서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데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슈퍼컴퓨터까지 좀 동원하고 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실험에 참가하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국민영웅 칭호까지 지금 부여하면서 아주 지금 고무시키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영국도 옥스퍼드 연구팀에 올인해서 국가 예산을 옥스퍼드 연구팀에 부여해 줬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WHO 특사 데이빗 나바로 박사는 냉정한 발언. 백신은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백신이 정말 개발이 되면 노벨 의학상까지 노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그만큼 백신 개발이 쉬운 작업이 아니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은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네. 오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백신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신은 체내의 면역 물질인 항체를 생성시켜서 그 항체로 바이러스를 이제 막는 방식이 이제 백신인데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항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항체로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능을 확인해야 됩니다. 비임상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실험실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그 실험부터 해서 그다음에 동물 실험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임상 실험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능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성 검증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식품의약국 FDI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임상시험인데 사람에 대한 시험을 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FDA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미국 얘기죠. 허가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이라지만 사람을 상대로 함부로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임상 실험. 연구소에서 하는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임상시험이 보통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임상시험 1단계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1단계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2단계로 가는데 2단계는 소수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과 관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요. 여기까지 통과되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 3단계인데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이 실시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임상시험 1단계, 그러니까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안전성과 내약성을 검토합니다. 내약성이라는 건 이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부작용은 없는지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1단계에서 거쳐지고요. 2단계는 용법, 용량, 그리고 안전성, 부작용 등을 탐색하게 되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유효성, 부작용 등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신약으로 등록이 되고 상용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안전성과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임상 시험을 뭐 몇백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이 숨졌고 나머지는 다 나왔다. 한 명이라도 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성이라는 거는. 네.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한 명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약으로서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사망할 가능성이 0%가 돼야지 그게 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약은 그건 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안전성 검사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5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이 이 백신 개발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참 어려운 거예요. HIV 에이즈 백신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 중이고요. 아직도 완벽한 그 약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도 아직도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이지만 아직도 백신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째 백신 개발 중이고 메르스도 지금 5년째 백신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렘데시비르 이건 물론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지만 각광받고 있는데 이볼라 치료제로 지금 개발됐는데 사실 이것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볼라 치료제가 아니라 이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 코로나19에도 작용을 해서 좀 굉장히 좀 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치료제나 백신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온다, 내년이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의 역사를 감안하면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죠. 그렇게 1년 안에 뭐 2년 안에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나바로 WHO 특사가 최근에 이런 백신 개발 열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백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건데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졸속으로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이게 지금 데이빗 나바로 특사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또 백신 개발에 있어서 이 핵심 과정이 바로 임상 시험인데 임상시험이죠. 여기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요. 그렇죠. 임상시험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 윤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백신 개발을 서두르게 되면 결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지금 윤리 지침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소에서의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그 다음 단계 사람까지 이제 통과돼야지 이제 신약으로서 개발이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감염시켜서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앞에 영웅칭호까지 줬다고 그랬어요. 네.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이 임상시험에 참가시키면서 영웅칭호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거냐.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에 참가시키면서 영웅증을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체를 얻어내겠다는 건데 이게 뭐 좋게만 생각하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글쎄요 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고 그게 물론 이제 임상시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전 세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무리한다면 이게 그 과정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들에서는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 그러니까 인체 유발 반응 시험이죠.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에 젊고 건강한 그 후보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 의료 윤리를 지켜가면서 진행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과거에 그 WHO가 이볼라라든가 탄저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서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볼라나 탄저병은 사람 몸에 주입할 경우에 너무 그게 부작용이 안 좋은 그런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는 이제 뭐 감기나
독감과 같은 좀 비슷하다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볼라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나 백신 개발이 좀 다급한 상황이어서 너무 무리하게 좀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WHO가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만 해도 83곳이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리고 있고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곳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다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백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와, 역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효과 때문에 기대보다 지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WHO의 정식으로 보고된 백신을 개발한다는 그 단체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 다 합쳐서 185곳입니다. 거의 20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개발 경쟁인데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185곳인데 이 아마 WHO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연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윤리 규정 위반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상시험도 못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현재 가장 빨리 지금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 백신 개발 연구팀이 3단계 임상 시험 중에 지금 2차 임상 단계, 그러니까 1차 건강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차 단계를 지금 지났고 2차 단계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접종 지원자 5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바이오 기업 이노비어 같은 곳도 각각 지금 1차 임상 시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연구소에서의 실험과 동물 실험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전문가 중에 그런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적응력이 뛰어난데 반면에 연구소에서 처음에 시험할 때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할 때는 조그마한 뭐 비커라든가 이런 데다가 놓고서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게 되면 굉장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하는 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약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약이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이나 동물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연구소에서 실험할 때와 같은 정도의 작용을 할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하는 거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너무 쉽게 임상 시험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지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 코로나19를 좀 빨리 우리 인간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지금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뭐 올해 안에 나온다, 내년 초에 나온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좀 빠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영국에서는 9월 개발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9월에 개발한다. 지금 5월이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2021년 3월 개발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단계까지 가서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너무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서둘러서 백신 개발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너무 빨리 이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글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이 이게 좀 걱정스러운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올해 말에 가서 나온다,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온다, 백신이 나오면 글쎄. 저한테 물어봐요. 백신 거 맞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나오는 백신을 내가 믿고서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백신을 맞고 안심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뭐 이 LA 타임스에 지금 탑 뉴스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거쳐서 미국 동부로 들어온 그 이 코로나 19의 바이러스가 초기에 우한에서 발생한 거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전염성이 더 강하고 또 재감염이 가능한 변종으로 보인다고 지금 이제 국립 연구소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또 변종 반에서는 또 이게 먹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또 있지 않을까. 그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하는 자꾸 그런 하니까 말이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백신 개발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놨는데 네. 그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는 시점에 이미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데 네, 네.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백신에 대한 기대보다는 마스크 항상 쓰고요. 정말 마스크 써야 우선 됩니다. 감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네. 그거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네. 마스크 쓰고 손 항상 소독하고 이거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걸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백신이 나오건 않건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마스크 쓰고 항상 그런 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생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도 높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에 사시니까 여기에 적응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